네,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갈 때 6월달 신문을 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굉장히 그 재밌는 심리 통계, 스포츠 심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승부차기 할 때 골키퍼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근데 통계로는 왼쪽이나 오른쪽을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앙에 그냥 서 있다가 볼을 막는 게 그 방어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축구 선수들은 방어율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도박을 하듯이 이렇게 막으려고 할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즉 적극적이지 않은 골키퍼라는 인상이 싫어서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정치인들이 좌파나 우파로 갈라져서 좀 더 극단적인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는가? 역시 그것은 주목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골키퍼들도 주목받지 못할까봐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혹시 오해받을까봐 그 더 높은 확률보다는 뭔가 좌나 우로 이렇게 쏠리는 방어를 함으로써 그것을 승률은 좀 더 떨어뜨린다. 방어율은 좀 더 떨어뜨리지만 뭔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한다. 이런 심리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6월달 매일경제에서도 김경일 심리학자가 체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의지력과 체력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에 그 의지력을 사용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어떤 결정을 내릴 그런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도 let me sleep on it 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오늘 저녁에 결정을 안 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푹 쉰 다음에 내일 아침에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하룻밤 잘게, 그런 표현이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심리학. 중요한 결정은 체력이 가장 좋을 때 해라. 뭐 이런 칼럼이 하나 있고요. 좀 흥미로운 게 미쉐린이 공기를 주입하는 타이어를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인데, 지금 현재 이 미쉐린 회장이 CEO가 들고 나온 이 타이어가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인 거죠. 정말 이런 거를 저도 그 청소년기 자전거를 타면서 아예 고무로만 된 타이어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펑크 나면은 사고가 나고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미 펑크가 나지 않는, 공기 주입을 하지 않는 타이어가 개발이 됐는데 2024년에 이거를 상용화 시킨답니다. 그때까지 좀 더 보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허 같은 게 분명히 나와 있지만 몇 년부터 상용화 시키겠다, 그 시기를 두고 보는 거죠. 근데 로봇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이 타이어가 나오는 시점이네요. 2024년, 2025년에 가격이 싸지면서 굉장한 자동화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실업 문제가 심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아마존은 원래 책 팔던 회사잖아요. 아마존에서 물류 시스템을 로봇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영화 아이언맨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직접 나와서 그 아마존의 물류 로봇을 홍보하는 장면입니다. 아마존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물류를 로봇화하고 있다. 유통에 있어서, 유통과 물류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도 좀 땅이 넓은 복잡하지 않은 도시에서 이게 자동화가 더 쉽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좀 자동화가 어렵고, 그런 얘기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수소차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수소차 연료 탱크에 총을 쏘았을 때 수소차는 폭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이야기는 수소 그 통에 있는 수소가 총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폭발은 그 가솔린차에서 인화성 물질이 이렇게 많이 생긴 상태에서 불꽃하고 만났을 때 이제 영화의 그런 장면이 벌어진다. 그런데 수소차는 그 정작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수소만 빠져나가지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게 신문에 나왔다. 수소차를 좀 더 이렇게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기사일 텐데 아마 뭐 사실이겠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실험하는 수소 고압 탱크를 실험하는 이 장면인데, 이렇게 다들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수소차가 이제 정면 충돌이라든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폭발하지 않도록 출시가 되겠죠. 지금도 뭐 그런 기술이 있겠죠. 참 저는 이제 이렇게 물류화 자동화의 시점이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의 시점과 좀 일치한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예일경제 신문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6월 22일 한겨레 신문인데요. 그 군형법 92조 6이 이제 그 군대 내 성소수자 처벌 조항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뭔가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민감한 문제라서 예비역 육군 장교가 한 말이에요. 많은 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만요. 비행기 모드로 안 해놨다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바로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전화나 이런 게 전화가 오면은 이게 영상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예비역 육군 장교의 말이, 사랑하는 상대방이 동성인지 이성인지 군인인지 일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거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대안이 나와주길 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역사적 상식에 대한 용어가 나와서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에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게 투키디데스는 이제 그리스의 무슨 역사학자겠죠? 이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온답니다. 아테네가 성장을 하면서 아테네가 이제 좀 문화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이게 좀 더 부유해지면서 스파르타가 그러니까 원래 더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성장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는 이제 아테네를 중국으로 보고 스파르타를 미국으로 본다면은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 그대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점 커가는, 즉 마치 그 우리가 정글의 법칙, 그 숫사자가 젊은 숫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존의 그 숫사자가 아주 결투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숫사자는 여러 번 도전을 했다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이 먹은 숫사자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숫사자가 이기게 되면 기존 숫사자와의 그 무리 암컷들 사이에서 나온 새끼들 다 물어 죽이죠. 물어 죽이면 이제 그 암사자가 다시 발정이 나고 해서 다시 이제 자기 DNA를 뿌릴 수 있고 막 이게 반복이 돼요. 그 사자들의 세계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이 먹은 숫사자인 미국은 중국의 이 성장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젊은 숫사자가 이렇게 그 영역을 이렇게 노려보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 노려보는 것조차를 용서를 안 하고 그 나이 든 숫사자가 공격을 하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낌새만 보여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공격했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그림은 이런 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전체 그림은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라는 이제 좀 뭐 시사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언급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신문 비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